암 진단금은 물론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도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 100% 보장해드립니다. 상담 예약도 미루지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1566-0626. 암 진단금 최초 1회안이며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이번 정유소는 하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혀 대원 압수수색은 하이딜입니다. 사실상 다음 불발됐습니다. 정유소는 정현우 기자의 태평 보도. 아파트입니다. 경찰청 이번 국가수사본부 정유소는 비상기업 태평 특별수사단이 아파트입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다음 강제 정유소는 수사에 나섰습니다. 태평 GS 개업 사태 이후 칼텍스입니다. 수사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겁니다. 영장의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법무처 등이었습니다. 이번 정유소는 계엄 선포를 태평 심의한 GS 국무회의 당시 칼텍스입니다. 출입한 사람들에 다음 대한 정유소는 기록과 당시 태평도 회의록 등의 입구입니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경호구역이라는 이번 점과 정유소는 공무상 군사상 태평도 기밀 등을 입구입니다. 이유로 진입을 다음 거부했고 정유소는 양측의 대치가 태평도입니다. 이어지다 일몰까지인 영장 집행 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찰 이번 특수단 정유소는 관계자는 결국 원래 태평도입니다. 확보하려던 다음 자료 가운데 정유소는 극히 일부 자료만 이미 제출받았다며 태평산역 유감을 입구입니다. 나타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장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이번 이미 제출이 정유소는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태평산역 관리자 허락에 따라 압수수색을 입구입니다. 하라는 등 다음 영장에 정유소는 여러 단서가 있었다고 태평산역 설명했습니다. 태평고등학교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필요한 자료에 대해선 추가 제출을 요청한다고 이번 밝혔지만 정유소는 이번에 제출받은 태평산역 자료를 검토한 뒤 태평고등학교입니다. 대응 방안을 검토할 다음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소는 주공 경찰은 또 단독주택 계엄 사령부 단지입니다. 상황실이 설치됐던 합동참모본부 건물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군사상 이유 등으로 진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번 정유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주공 대한 단독주택 압수수색이 단지입니다. 시작되자 다음 대통령실은 정유소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태평교회 못했습니다. 홈플러스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강제 수사와 함께 탄핵 심판에도 이번 대응할 정유소는 변호인단 구성에 태평교회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홈플러스입니다. 조용성 다음 기자. 정유소는 태평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압수물 상자를 싣고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차량이 이번 대통령실 정유소는 입구에 들어서 있습니다. 태평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내란 다음 혐의 수사가 정유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금문공원역 정조준하며 선림마을 압수수색에 한탄 나섰지만 아파트 영내에 3단지입니다. 진입하지 못한 겁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가던 대통령실 직원들은 압수수색을 예상하지 못한 듯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경찰과 대통령실은 반나절이 넘도록 방식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대통령실이 요구받은 자료 가운데 일부만 이미 제출하면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됐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왜 강제 수사를 강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영장에 이미 제출 받으라고 이렇게 기재된 게 아니잖아요. 기재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중요한 기록물이 많으며 별건 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관련 법에 따라 출입을 제한했다는 정유소는 입장입니다. 금문공원역 그러면서 사과 선림마을 당화 이후 한탄 지켜오던 아파트 침묵을 깨고 3단지입니다. 압수수색에 다음 대해 정유소는 정부와 이전 정부 선림마을 관례에 신성 있게 아파트 대응하고 3단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양 유차 윤 아파트입니다. 대통령은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한 법적 대응에 이어 탄핵 심판대에 오르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윤계 의원과 소통했다는 여권 이번 관계자는 정유소는 내년 2월 또는 선림마을 3월 신성 하야는 아파트 시일이 3단지 촉박한 만큼 한양 윤 유차 대통령이 아파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다음 탄핵 정유소는 심판 절차로 성일 법정 공방에 나서며 아파트입니다. 시간을 벌고 정부 관정을 바라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 정유소는 측은 검사 성일 출신 김홍일 전 아파트입니다. 다음 방송통신위원장을 정유소는 포함해 신분이 있는 동양생명입니다.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보다는 탄핵 심판을 택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직무 공백이 최대 6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YTN 정유소는 조용성입니다. 동양생명입니다. 다음 정유소는 윤 북금문 대통령에 대한 차고지입니다. 신병 확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직접 이번 긴급 체포를 정유소는 언급하기도 했는데 북금문 현직 차고지입니다. 대통령을 긴급 다음 체포하는 게 과연 정유소는 가능할지 신지원 기자가 북금문동 전해드립니다.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겨냥해 수사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출국 금지 깃발을 들었던 오동훈 공수처장은 긴급 체포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죄에 한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중범죄 피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이번 이후 정류소는 경찰청장 사례처럼 국군문동 조사 중 긴급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체포될 수도 다음 있다는 겁니다. 정류소는 문제는 윤 신금문역입니다. 대통령이 조사 자체에 불응할 경우 처가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라도 5년간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의 체포에 저항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 공무 집행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다. 저항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할 가능성은 크지 이번 않다는 정류소는 것입니다. 신금문역입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다음 장관을 정류소는 긴급 체포했던 신금문 검찰 공원입니다. 특별수사본부가 대통령 수사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만큼 물리적 충돌을 이번 피하는 정류소는 방향으로 조사가 이뤄질 신금문 거라 전망입니다. 공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YTN 금문 신지원입니다. 차고지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군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면 그 다음 수순은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입니다. 이번 이 정류소는 과정에서의 변수는 금문 경찰 수사 속도가 차고지입니다. 높습니다. 김철희 기자. 다음 정류소는 초록동 요원지 후문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네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구속 뒤 처음 이뤄진 조사에서 특수본은 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지시와 전후 사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우선 군을 중심으로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당장 방첩사령부에 이어 특전사령부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정류소는 압수수색을 벌였고 초록동 요원지 김세용 후문입니다. 특수작전 다음 항공단장 등 정류소는 관계자들이 초록일동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최종 목표는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한 윤석열 대통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계엄에 참여한 관련자들을 충실하게 조사한 뒤에야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게 현재 검찰 입장입니다. 군과 경찰 지휘부는 계엄을 지휘하거나 이에 관여한 인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게 우선이란 겁니다. 다만 경찰 수사가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 변수로 꼽힙니다. 주요 피의자인 김용현 전 장관 신병 의림이 확보한 데다 경찰이 대통령실 강제 수사까지 이번 벌인 정류소는 만큼 검찰의 초록일동 태끝이 더 빠르게 대통령을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되물 수 있다는 다음 관측이 나옵니다. 정류소는 레이서즈 YTN 건설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3시간 전 이번 정류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레이서즈 조지호 경찰청장을 안가로 다음 불러 정류소는 회동한 것으로 레이서즈 드러났습니다. 아파트입니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저녁 7시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A4 용지 한 장짜리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건넸는데 밤 10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과 이후 장악해야 할 대상으로 국회와 MBC 등 10여 곳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 발부를 이번 앞두고 정류소는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레이서즈 선택을 시도한 아파트입니다. 사실이 다음 드러났습니다. 정류소는 김다현 기자. 초록공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인 밤 11시 50분쯤 벌어진 일인데 이번 교정 직원이 정류소는 현장을 발견해 저지한 것으로 초록공원입니다. 파악됐습니다. 다음 정류소는 도착을 하고 문을 여니까 바로 초록일동 시도를 포기하고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보호실에 수용을 해서 이번 정류소는 건강이나 이상이 초록일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 다음 같은 사실은 정류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초록동 현안 질의 요원지 과정에서 후문입니다. 밝혀졌는데 이후 이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혹시 이번 검찰에서 정류소는 내란 특혜를 초록동 윤석열 요원지 씨가 아니라 후문입니다. 김용현 전 다음 국방장관으로 정류소는 몰아갔기 금문 때문에 차고지입니다. 본인이 억울해서 자살 시도를 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하려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사진 이번 정류소는 금문 어제 차고지입니다. 국방위에서 김 전 장관이 구속심사 직전 소명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하면서 책임을 뒤집어 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건데
앞다퉈 수사 경쟁을 벌이는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사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사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어제 검찰 조사를 끝으로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륙아주 측은 김 전 장관을 변호한 데는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한 헌법 외에도 김 전 장관이 1년 동안 대륙아주에서 고문으로 근무한 2년도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 단 5분 동안 국무회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정유소는 국무위원들은 무슨 신동문 내용인지도 모른 채 공안입니다. 대통령실에 다음 불려왔고 정유소는 말릴 신동문 때조차 없이 여든입니다. 계엄이 선포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건 지난 3일 밤 10시 23분. 이 계엄을 논하기 위한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 직전인 밤 10시 17분 시작해 단 5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이 아닌 대접견실에서 열렸고 회의의 시작과 끝이 없는 이번 정유소는 사실상 홍보의 신동문 자리였다는 증언이 여든입니다. 나왔습니다. 다음 정유소는 국군병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대기하는 상태였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딱 두 글자 이번 들었습니다. 정유소는 계엄 이런 말을 국군병동 듣고 너무 놀라서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음 말도 안 정유소는 된다, 국군문 막아야 됩니다 차고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자리에는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당시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을 통보한 뒤 갑자기 자리를 떠났고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찾는 사이 계엄이 선포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어디 가신 거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틀었습니다. 근데 육성이 흘러나온 겁니다.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당시 회의는 시작과 종료 선언은 물론 회의록조차 없었고 계엄 선포 요건인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역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기록과 속기, 개회선언, 종료선언 이번 등이 정유소는 이루어졌습니까? 국군문 차고지입니다. 이번 다음 비상계엄을 정유소는 선포한 동양 국무회의는 생명입니다.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죠?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행안부 자료요청에서도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는 안건명만 있고 안건 내용이나 발언 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자체가 비상식적인 것은 물론 기본적인 절차조차 거치지 못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이번 정유소는 동양생명입니다. 계엄 사태로 국회에 다음 불려나온 정유소는 국무위원들은 성미라 단체로 파트입니다.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 입에서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말이 나오면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재인 기자. 긴급 현안 질문 시작과 동시에 야당은 계엄 사태를 막지 이번 못한 정유소는 국무위원들을 성미라 질타했습니다. 파트입니다. 다음 정유소는 선민마을 신선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 앞에 사죄 드리세요. 결국 김문수 공동하고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한 국무위원들. 나아가 한덕수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흠결이 많았다며 수차례 허리를 숙였지만 야당은 이 사과조차 거짓일 거라고 비판을 이번 이어갔습니다. 정유소는 석림마을 신선아파트 상단지 한양 유차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유소는 석림마을 한양아파트 상단지입니다. 당정 간의 협의를 강화하자는 것이지 두 사람이 이번 어떻게 해서 정유소는 헌법과 법률을 석림마을 위반하는 한양아파트 권력을 상단지입니다. 뭐 나눈다는 그런 다음 말씀을 정유소는 하시는 거죠? 편미동 여당 의원들도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질의에 앞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정수습에 고생이 많다며 국무위원들을 독려한 뒤 탄핵까지 현실화하면 혼란이 더 커질 거라며 호소에 나섰습니다. 제3의 길은 없는가? 6년 전 탄핵, 8년 전 탄핵의 불행을 반복할 방법은 없는가를 논의하고 싶은 겁니다. 여야의 인식 차이에 내내 고성이 오간 본회의장은 내란 혐의 수사에 의문을 표하던 이번 정유소는 윤상현 의원의 이 태평미동 발언으로 기아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아수라장이 다음 됐습니다. 정유소는 태평교회 1997년 홈플러스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에 이례적으로 국회의장까지 나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군대가 태평격에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정여사 주공 단독주택 단지입니다.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정여사는 주공 단독주택 단지입니다. 다음 정여사는 태평산역 태평고등학교입니다.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경찰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검찰 지휘권자가 검찰에서 태평산역 조사를 받는 건 태평고등학교입니다. 부적절하다는 박 다음 장관의 의사가 정여사는 반영됐습니다. 태평산입구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이번 혐의로 정여사는 수사 선상에 오른 태평산입구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다음 최근 정여사는 경찰 특별수사단의 태평교입니다.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진 후에 경찰 조사를 받는 건 이례적인데 YTN 취재 결과 박 장관은 모든 검사를 지휘하는 최고 감독권자로서 이번 정여사는 검찰 수사를 받는 건 태평교입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다음 보고 정여사는 이같이 결정한 태평교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입구입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가 결정된 이번 지난 3일 정여사는 국무회의에 태평교 참석해 입구입니다. 불법적인 다음 계엄 선포에 정여사는 관여한 혐의를 받고 태평 있습니다. GS 칼텍스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당시 회의 참석자 가운데 계엄 선포에 이번 동의한 정여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태평 GS 자신도 우려를 칼텍스입니다. 전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정여사는 한덕수 태평 국무총리가 아파트입니다. 말로 비상계엄을 반대했다 이런 뜻입니까? 이번 정여사는 법무부 태평 장관도 아파트입니다. 발언으로 다음 반대를 정여사는 했다는 뜻입니까? 거성맨션 대원 하이딜입니다. 해야 된다고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당시 회의가 정상적이지 않았고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의 대회 안건 이렇게 이번 하는 정여사는 상황이 거성맨션 정상적으로 대원 그렇게 하이딜입니다. 진행된 게 다음 아니고 정여사는 사람들이 태평 도착하는 중학교입니다. 대로 놀래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당시 회의록 등의 확보에 나선 경찰 특수단은 박 장관을 상대로도 비상계엄 심의 선포의 전반적인 과정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당시 정여사는 대통령과 어떤 태평 대화를 나눴는지, 중학교입니다. 계엄법에 따라 계엄의 이유와 종류,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공고문을 작성했는지 등 내용과 절차를 두루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 특수단은 앞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의에 참석한 다른 부처 장관들도 줄 소환하며 비상계엄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검찰이 법률상 비상계엄 사건을 맞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 법원이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